제주 전역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돼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에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제주 전역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공영버스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올해 첫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JDC가 추진하는 첨단 농식품 단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공론조사를 하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민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를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명의로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해군기지와 달리 제주도가 국가에 요청한 국책사업인 만큼 공론조사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도가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가 이제는 제3자처럼 또는 반대 입장에서 한다? 저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에 공공병원 전환을 협의하자는 제안에는 찬성했습니다. 제주도,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3+1, 정부를 포함한 3+1 협의체장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사자간의 협의라든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사실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JDC가 추진하는 첨단 농식품 단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이 여기에 공모해서 진출해서 그 운영권을 갖게 된다면 결국 대기업의 식품 가공 유통업의 수직 계열화로 종속되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다. 원 지사는 서귀포시 우회도로 공사를 쪼개서 발주한 것은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로 삼나무를 베어낸 자리에는 더 아름답고 유익한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가 도정 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했다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국토부에 제2공항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원 지사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토부의 하수인처럼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시죠?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데요. 제주 지역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여행객들이 오가는 게스트하우스. 한쪽 벽면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끝내 제주에 닿지 못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자신이 여행하는 그 추억 안에서 이런 기억할 거리들을 한번 만나고 그런 기억들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추모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화나 향 대신 노란 종이배를 만들어 세월호를 기억하고 평소 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남깁니다. 이렇게 조금 자그맣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일상 속에서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공간이 제주도 전역 17곳에 마련됐습니다.
갤러리나 북카페 등 소규모 문화공간에 마련돼 일상 안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도록 운영됩니다. 일회성 행사처럼 되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그냥 울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보내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해서 참사 5주기인 오는 16일에는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각 추모 공간에서 접은 종이배를 큰 배에 실어 세월호가 도착하기로 했던 제주항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미군이 최소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주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947년 봄 광주에 주둔하던 미군 20보병연대 제2대대 500명에서 1000명이 제주도로 6주 동안 파견됐다는 미군 조셉 그로스만의 증언과 제주에 미 59 군정 중대가 주둔했다는 주한 미군사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4.3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과 고문관들이 한국 측에 직접 명령하거나 감독하고 제주도 주둔 미군이 군수 지원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문제를 보도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오동석 씨. 대형 면허를 딴 뒤 관광버스를 석 달가량 운행한 경력을 살려 공영버스 운전기사에 채용됐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일종의 계약직이다 보니 초과 수당도 따로 없어 늘 시간에 쫓깁니다. 7시간 오버되는데 초과 근무 수당도 없고 그래서 기사분들이 좀 빨리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 할머니들이 사고 자빠지거나 하는 그 산해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내 공영버스 운전기사는 265명. 이 가운데 70% 이상이 시간 선택제나 기간제인 비정규직입니다. 당초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으로 운영됐지만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인 2017년부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복귀되면은 그 민영버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승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혼란이 생길까봐 민영 그 준공영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공영버스 기사의 연봉은 준공영제 도입 이전보다 20% 이상 줄었고 민간 버스 회사와 비교했을 때도 6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열악한 임금에 기사 채용이 어려워지자 노선버스 운행 경력과 2년 이상 무사고 등의 채용 조건을 대폭 완화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지역 공영버스 80대의 사고 건수는 332건으로 한 대당 4.15건꼴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민영버스 평균 사고 건수보다 4배가량 많았습니다. 무리하게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면서 비정규직 버스 노동자가 대규모로 양산된 상황입니다. 그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버스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오히려 비정규직 공영버스 기사를 양산해 사고로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공영버스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제주도정은 공영버스 운전원의 70%를 시간 선택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제주시장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조합원 10여 명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고희범 제주시장실에서 북부 소각장에 대한 직접 고용을 비롯해 민간 위탁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도의회 출석 뒤 이들을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으며 농성은 7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돼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지만 재원을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게 된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222억 원입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제주대학교 학생 1,800명이 서명했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수용인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를 통한 미국의 책임 규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인터넷 사설 도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22살 윤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부터 PC방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어치의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하고 경찰서 당직실에서 동료 의무경찰관들의 휴대전화 2대를 훔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